안동에서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독감이나 B형 간염 백신을 만드는 합성 항원 방식이 적용돼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 6,301명, 경북이 7,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대구와 경북 모두 40%대입니다. 지난해 영천에서 문을 연 폴리텍대학교 로봇 캠퍼스가 로봇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의 70%가 이미 취업을 완료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우사에서 채집된 빨간집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안동에 있는 백신 기업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독감이나 B형 간염 백신을 만드는 합성 항원 방식이 적용돼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새로운 백신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해 첫 생산에 들어간 겁니다. 기존의 독감이나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처럼 오랜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합성 항원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글로벌 비교 임상을 통해 기존 코로나19 백신 대비 면역 반응과 안전성 측면에서 우위성이 확인됐습니다. 2도에서 8도 정도의 냉장 유통과 장기 보관도 가능합니다. 기존 백신은 그 냉동이나 냉장 보관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반면에 저희 합성 항원 방식의 백신은 상온에서 매우 안정함으로 저희가 유통 과정과 지금 저희가 시험할 때 아주 안정하게 시험 결과를 낼 수 있고 모든 면에서 그 백신이 안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선 1, 2차 기초 접종만 가능한데 추가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미 지난 3월 질병관리청과 1,000만 회분의 국내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질병청과 계약한 물량은 1,000만 도스이고 오늘 저희가 생산하는 60만 도스는 지금 처음 생산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말경에 저희가 국가검정이 종료되고 아마 8월 말에는 출하될 예정입니다. 국내 백신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모두 보유한 나라로 국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6,301명, 경북이 7,1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에서 사망자가 각각 3명씩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49%, 경북이 41%입니다. 안동댐과 임하댐물을 대구로 공급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은 11일 상격동 대구시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대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안동댐물을 도수관로로 연결해 대구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공약했고 안동시는 향후 8년간 9,200억 원을 들여 하루치 수량 63만 세제곱미터, 정수량 60만 세제곱미터 규모의 취정수 시설을 건설해 대구 등 낙동강 권역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산사태도 발생했는데요. 강원도 횡성에서는 토사가 주택을 덮쳐 70대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뿐 아니라 소중한 목숨까지 순식간에 앗아가는 산사태. 이처럼 큰 비가 내린 뒤에는 언제든지 추가 피해가 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와 잡목이 산간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탕물과 각종 집기들이 뒤엉켜 마을 진입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 앞에 세워뒀던 차량은 계곡 앞까지 떠내려갔고 멀쩡했던 조립식 건물은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굴삭기가 쉴 새 없이 도로를 뒤덮은 흙을 퍼나르고 부유물을 걷어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은 10일 새벽. 고립된 주민 7가구는 폭우 속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와서 피난을 갈까 생각했는데 어제 일기예보상에는 밤에 이렇게 많이 안 오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산사태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좀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경에 비가 많이 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깨갖고 있다가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산사태가 전부 다 밀고 내려간. 골짜기에서 쏟아진 거대한 흙더미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였습니다. 이곳은 어제까지만 해도 계단식 밭과 주택에 딸린 차고가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쏟아진 물폭탄에 현재는 이처럼 토사가 흘러내려 기존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행히 이 마을 주민들은 고립 6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만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낮 12시 50분쯤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70대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전에 징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비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엄청나게 많이 왔다 이거 뭐 300mm 막 이렇게 쏟아졌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죽이 된 거예요, 죽. 특히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비 올 때만 이게 산사태가 나는 건 아니에요. 산림청은 이번 중부지방 호우로 인해 10일 오후 1시 기준 전국 40개 시군에 산사태 예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에 최대 500mm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다음 주까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위험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소방은 지하차도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저지대의 접근을 되도록 피하고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재난방송과 기상상황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감전사고 예방법을 숙지하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전기 안전사고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일 동구의 한 우사에서 채집된 빨간집 모기에서 일본 내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일반적으로 일본 뇌염을 전파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아닌 빨간집 모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빨간집 모기는 우리나라 가정집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모기종이라며 평소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영천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 학생들의 70%가 취업을 확정하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네, 홍하영 기자가 교육과정과 교육 방향에 대해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이연보 학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학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학교 소개와 함께 로봇 캠퍼스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로봇 캠퍼스는 전국 유일, 최초의 로봇 특성화 대학입니다. 로봇 기계과, 로봇 전자과, 로봇 자동화과, 로봇 IT과 등 4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 위주의 교과 편성을 하여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로봇 캠퍼스만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육 환경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책 특수대학으로 다른 기관에서 갖추기 힘든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여 최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 하나는 산학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 통계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전문대학은 33명, 일반 대학은 21명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로봇 캠퍼스는 전임 교원 12명이 근무하면서 현 재학생 기준으로 교원 1인당 학생 10명이 공부하여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와 같이 뛰어난 교육 환경과 우수한 교수진은
다른 교육기관과 대비되는 로봇 캠퍼스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1인당 맡고 있는 학생 수가 가장 적다. 이제 이렇게 네. 판단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인지 작년과 올해 또 굵직한 상을 받은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상 소식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는 개교 1년 차로 1학년밖에 없었는데도 대회 수상 실적이 많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의 얼굴을 인식해서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주는 간병 로봇을 주제로 전국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연달아 관련 내용을 임베디드 공학회 논문집에 투고하여 아주 이례적으로 2년제 대학 1학년 학생들의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한 공모전에는 옷이나 신체에 묻은 혈흔을 감지하는 스캐너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가하여 금상인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곳 영천시에서 개최한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영천시에는 보현산 천문대가 있어 별의 도시라고 하는데, 별을 관측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주제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춘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방과 후나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지와 교수님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만 특화가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한다고 하니까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다면 국내 유일의 로봇 특성화 대학이지만 학교 졸업을 하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좀 폭넓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더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로봇 산업이 성장,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구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2학기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졸업 예정 학생들 중 70%가 벌써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취업처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역의 유소 기업에서도 일회 졸업생에 대한 기대와 배려가 많아서 영천의 삼성이라고 하는 지역 내 대표 기업인 주식회사 화신에도 6명의 학생이 취업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학기에도 우수 취업처를 적극 개발하고 교류해서 100% 취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끝으로 이제 화면을 함께하고 계시는, 이 영상을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로봇입니다. 이제 로봇은 산업 현장뿐 아니라 병원, 카페, 가정 등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인 로봇을 가르치는 폴리텍 대학 로봇 캠퍼스가 경북 영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생 기술을 배워 평생 직업을 갖게 하는 곳, 로봇 캠퍼스가 기술을 배워 취업을 꿈꾸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이제 많은 인재가 배출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새 구정 슬로건으로 확정했습니다. 동구청은 소외된 이웃 없이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고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동구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슬로건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가는 미래도시, 꿈을 여는 교육도시 등 6가지 구정 목표도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지도부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이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25개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0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이날 묘소 참배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론 및 기구 설치, 대구 경북 등 취약 지역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을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